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커피의 3패 그리고 보관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피의 3패는 가장 중요한데, 커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향미, 다시 말해 향과 맛의 유지죠. 최대한 오래 유지하고 좋은 퀄리티를 보존해야 하는 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자, 커피의 신선도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3패인데요. 이 3패가 무슨 말이냐? 이 원두 또는 갈려진 원두에 산소, 빛, 습기 등이 침투하게 되면 향과 맛이 날아가게 됩니다. 또한 분쇄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빛과 산소, 습기가 침투해 향과 맛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바로 3패라고 합니다. 이 3패는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먼저 증발, 반응, 산화,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 증발 과정은 커피의 향과 맛이 그 원두나 또는 분쇄된 원두에서 밖으로 기화되는 과정이죠. 그 증발 과정에서 산소와 만나 반응을 하게 됩니다. 또 원두에 있던 향미 성분들이 증발함에 따라 그 빈 공간을 다시 산소라는 아이가 채워지게 되는데, 그 산소가 침투하는 과정에서 산화라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패의 요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요인에 의해서 3패가 진행되는지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그걸 막을 거잖아요. 먼저 가장 중요한 3패 요인은, 가장 주된 3패 요인은 바로 산소입니다. 옥시젠. 다음이 습기. 다음이 온도. 보관 온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는 표면 온도. 내가 여기 있고 여기 온도가 70도면 내 피부 표면 온도도 조금 내려갈 수 있죠. 다음으로 배전도. 선생님, 배전도가 3패에 영향을 주나요? 네, 줍니다. 왜 주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또 하나, 분쇄도. 분쇄도? 의외인데? 싶으시죠? 분쇄도도 엄청나게 큰 3패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장 주된 요인인 산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극소량의 산소만으로도 완전한 3패가 가능합니다. 산소가 침투해서 일단 그 원두 포장 용기에 산소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며칠 후면 원두는 완전히 향과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산소가 그만큼 무시무시한 녀석이죠. 아주 조금의 산소만으로도 완전한 3패가 가능하다는 점. 다음으로 습기인데, 습기를 또 습도라고도 하죠. 우리가 흔히 날씨 정보에서 볼 수 있는 게 상대 습도인데요. 상대 습도가 100%일 때, 완전히 습한 경우에는 3일에서 4일까지밖에 원두를 보존하지 못합니다. 상대 습도가 50% 떨어지면 7, 8일, 약 일주일 정도죠. 우리 흔히 평소 날씨가 한 50% 정도의 상대 습도를 보인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원두를 보관할 수 있는, 아주 잘 보관하더라도 7, 8일 정도면 향이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또 상대 습도가 0%일 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상대 습도가 0%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3주에서 4주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산소와 습기는 커피 보관에 매우 중요한 방해 요소죠. 다음으로 온도인데, 보관 온도가 10도씩 상승할수록 3패의 속도는 2.3배씩 빨라집니다. 약 2배가 넘는 속도죠.
다시 말해 온도가 더운 곳이면 더운 곳일수록 커피의 산패 과정은 급격히 빨리 진행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그리고 커피 나무의 재배 조건에도 나왔죠. 온도라는 아이가 참 중요한데 아라비카는 24에서 30도가 아니죠. 로부스타가 24에서 30도까지 잘 견디고 로부스타는 15에서 24도 정도 원만한 기후에만 잘 자라는데 원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두도 보관 온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온도는 한 7도에서 7도부터 한 15도까지의 상온 또는 실온이 적절한 보관 온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전도인데 여러분들 커피가 로스팅 됨에 따라서 조직이 어떻게 변하나요? 스펀지처럼 변하죠? 안에가 구멍 퐁퐁 뚫려 있고 산소와 접촉하는 표면적의 확대로 산패가 가속됩니다. 원두가 다공질이라고 하죠. 빈 공간이 많다고 해요. 생두가 조직이 빽빽하다고 하면 이 조직이 벌어지고 또는 파괴되어서 다크로스트 된 커피는 더 다공질이고 산소와 접촉 면적이 많아지겠죠. 산소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면 산패도 그만큼 빨라진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라이트 로스트 된 커피보다 다크 로스트 된 커피가 더 빠른 산패를 보입니다. 또 하나 분쇄도인데 전에 분쇄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분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추출 직전에 분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원두가 있죠? 원두가 있고 분쇄된 커피가 있어요. 그냥 그림으로만 봐도 그림 같지도 않지만 그림으로만 봐도 산소랑 만나는 면적이 원두에 비해 분쇄된 커피는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이 산소가 만나는 순간부터 산패가 진행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극소량만의 산소만으로도 완전한 산패가 가능해요. 다시 말해 분쇄된 커피는 엄청나게 빠른 산패 속도를 보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커피를 보관해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가지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보관 장소에 대한 4가지 성질이 있는데 이 4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양성, 두 번째는 차광성, 세 번째는 방풍성 또는 방기성이라고도 합니다. 또 방습성. 하나하나씩 볼까요? 혹시 한자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걸 한자로 이건가? 보양성인데 향기를 보호하는 성질입니다. 보양성이 반드시 필요하죠. 왜? 커피는 향기의 음료니까. 향기를 최대한 보존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보양성, 다음 차광성인데 빛을 차단하는 성질이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생두 또는 원두 보관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방풍성 또는 방기성, 바람을 막는 성질이죠. 방풍제라는 것도 있어요. 뭐 문풍지도 있고. 일단 바람을 막아주는 성질입니다. 또 하나 습기를 막아주는 방습성. 이 4가지는 반드시 커피 보관에 필수적인 성질이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건냉암소라는 게 있는데 그대로 풀어볼까요? 건조하고 냉하고 차가운 시원한 시원하고 어두운
이 소는 뭔가요? 이거예요, 이거. 건조하고 시원하고 어두운 장소. 이 5가지를 충족하는 보관법이 가장 최고의 보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혹은 어딘가에서 원두를 구매하시고 나서 이걸 어떻게 보관할까?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라고 고민하실 때 보양성, 차광성, 방풍성, 방습성과 건냉함소라는 이 소스들을 잘 조합을 시켜보세요. 대입을 시켜보고 여기가 적합할지 적합하지 않을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건냉함소라면 선생님, 냉장고만 하는 데가 없지 않을까요? 맞아요. 냉장고도 괜찮아요. 냉장고도 매우 완전히 건냉함소죠. 그러면 저는 냉장고에다가 원두를 보관할게요.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냉장고에 있던 김치 냄새, 뭐가 있지? 뭐 어묵볶음 냄새, 여러 가지 반찬 냄새가 원두에 그대로 스며들게 됩니다. 커피에서 김치 맛이 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또 냉동고가 있죠. 냉동고는 산패가 진행되지 않아요. 왜? 산소가 거의 없고 바로 급속도로 냉동을 시키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냉동고에서 꺼낸 생두는 어떤가요? 차갑죠. 차갑고 얼어있을 수 있어요. 그 상태로 추출을 하게 되면 추출수의 온도를 바로 떨어뜨리고 닫자마자 떨어뜨리고 얘네가 분쇄되는 순간부터 주변의 습기와 산소를 모두 흡수하게 됩니다. 아주 빠르게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아주 장기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냉동고에 보관을 했어요. 그러면 상온에 꺼내 두시고 분쇄하지 말고 그대로 10분에서 30분 정도 그냥 두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산패는 어쩔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실온과 또는 상온과 같은 온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 최대 30분이에요. 기다리시면 냉동고에서 나온 원두의 표면 온도가 떨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분쇄하시고 추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냉장고와 냉동고가 좋은 게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생두와 원두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알아볼 텐데, 생두는 흡습성이 강해요. 흡습성이 뭔가요?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죠. 매우 강해서 습기가 아주 적은 곳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기업이나 좀 큰 매장들 같은 경우는 생두를 아주 어둡고 건조한 곳에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생두는 원두랑 다르게 산소와 접촉해도 큰 손상은 없어요. 하지만 이 습도와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니까 습기가 없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원두보다 생두가 조금 더 보관하기는 용이합니다. 그럼 이 원두는 어디다가 보관할까? 소량 구매가 적합하고요. 바람직하고요. 분쇄 상태가 아닌 원두 상태로 구매하고, 원두 상태, 보양성, 차광성, 방기성, 방습성, 또 건냉함소,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에 부합하는 그런 장소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왜 소량 구매를 할까? 또 왜 분쇄 상태가 아닌 원두 상태로 구매를 할까? 궁금하시죠? 소량 구매를 해야 되는 이유는 원두는 볶고 나서부터 바로 산패가 진행된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1kg를 샀어요.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100g밖에 못 먹어요. 그러면 하루에 100g씩만 먹어도 10일이나 걸리는데 그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또는 일주일 후 먹는 커피가 각각 맛과 향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과 맛은
기본적인 틀에서 바뀌지 않겠지만 향의 강도나 맛의 강도가 엄청나게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아무리 보관을 잘해도. 그래서 당장 먹을 커피만 구매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엄청난 행동들이 있어요. 바로 샵에서 커피를 사서 갈아달라고 해요. 이거 저희 집 그라인더가 없으니까 갈아주세요. 갈죠? 가는 순간부터 그라인더가 있으면 이 가는 순간부터 잠깐의 산소를 만나고 그때부터 바로 산패가 진행돼요. 그래서 아무리 밀봉을 하고 잘 담아와도 집에 오면 향이 나지 않아요. 이상해. 그런 적 있으시죠? 그런 적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원두는 산소랑 만나자마자 바로 산패가 진행되는데 분쇄를 하면 더 빨리, 엄청나게 빨리 몇십 배, 몇백 배 빠르게 산패가 진행되기 때문에 향이 거의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두 상태로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저렴한 핸드밀이나 또는 블레이드 타입의 그라인더 정도 구매하시는 게 오히려 커피 향미를 즐길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커피를 갈아왔어. 이미 갈아온 걸 어떡해. 그럴 때는요, 최대한 빨리 드세요. 이거 아낀다고 비싸다고 천천히 드시는 분들은 있는데 그냥 빨리빨리 드셔버리고, 혹시라도 못 드시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 커피 찌꺼기에 아주 바람직한 활용 방법이 있죠. 돼지고기에 넣어도 돼지고기의 냄새를 빼주고요. 봉지나 어떤 망에 넣어서 신발 속에 넣으면 탈취제로 아주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재떨이로 쓰셔도 되고요. 담배 많이 피우시는 분들은 집에 방에 원두 또는 원두 가루를 좀 두면 담배 냄새를 잡아먹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최대한 빨리 드시고 못 드신다면 버리시거나 활용하세요. 생활 속에 어떤 좋은 방법들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요, 원두 포장에 있어 가장 좋은 방식은 질소가압 포장이에요. 유럽의 모 커피 회사인데 아주 유명한 커피 회사예요. 차마 어디인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홍보 때문에 홍보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빨간 로고를 또 빨간색 사각형으로 가려놨어요. 이 용기가 커피 원두를 3년까지, 최대 3년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해요. 원두를 담아요. 산소를 모두 빼고 그 빈자리를 질소로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소는 전혀 없고요. 아주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3년까지 보관을 하고, 특히 이 원두를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 매장 영업을 하시는 카페를 가면 커피 맛이랑 향이 아직은 그래도 살아있어요. 이게 생산된 지 한참이 되어도 3년까지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질소가압 포장 가장 좋다는 점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좋은 게 뭘까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포장해 올 때, 그리고 판매용 원두를 살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인데, 가운데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이게 뭘까? One Way 아로마 밸브라고 합니다. 이게 밸브에서 V인지 B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밸브, 아로마 밸브라고 해요. 커피는 탄산가스가 있다고 했죠. 이 이산화탄소, 탄산가스가 배출되면 밀봉을 시켜놓으면 그 밀봉한 그 포장지가 팽창하고 결국에는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원두에 탄산가스가 나갈 수 있는 배출구를 만들어 줬는데, 이 밸브가 신기한 게 밖에 있는 산소는 유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포장 방식입니다. 아로마 밸브라는 점 기억하시고, 안에 있는 생두가 가지고 있는 가스는 밖으로 나갈 수 있으나 밖에서 어떤 공기나 산소가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기하죠? 저도 되게 신기해요. 이거 개발하신 분은 되게 돈 많이 버셨을 거예요. 제가 요즘 제품 개발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걸 개발했었어야 됐어. 5년만 일찍 태어나서. 자, 다음으로 좋은 거, 어쩔 수 없을 때는 이런 밀폐 용기가 적당합니다. 이 안에는 산수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오래 사용하진 못합니다. 산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랜 보관은 조금 어렵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 안 될 때는 이런 폴리백, 집에 있는 위생 비닐에 원두 또는 분쇄된 원두를 담고 밀폐 용기에 넣어주세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군대에서 한참 커피를 많이 볶았었는데 거기 딱히 밀폐 용기도 없고 어떤 아로마 밸브도 없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비닐에 담았었는데 얘네가 신기하게 당연히 커피에 가스가 증발함에 따라서 터지거나 팽창해야 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얘네들도 산소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방법이 없을 때만 하시길 바라고, 꼭 이 비닐로 끝나지 마시고 밀폐 용기에 락앤락 같은 밀폐 용기에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커피의 보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커피를 그래도 배웠으니까 조금 더 바람직한 보관 방법을 지켜주시고 우리 커피의 향과 맛을 지킬 수 있는 스마트한 바리스타가 됩시다. 감사합니다.